자, 이제 요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네. 베란다 거치에 있을 경우하고 이제 주택이 옥상이나 건물이 옥상에 있을 경우, 그다음에 일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하는 경우하고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묘들이 설치되는 환경은 아무래도 이제 나쁘게 되고요. 여기는 비교적 여기는 이제 실내에 설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체가. 그다음에 이제 여기 같은 게 주택형 같은 경우는 그나마 그래도 경사각이 이제 30도 이렇게 설치하기 때문에 그 모듈 뒤에 설치하더라도 괜찮아요 좀. 예. 아 제가 인버터 환경을 방금 설명드린 거고 제가 좀 착각해서 죄송합니다. 모듈 환경을 본다 그러면 이게 이제 이거는 도심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세먼지나 오염물질이나 그다음에 이제 비둘기들 이런 것들이 분비물, 그다음에 이제 아파트 도시 가면서 페인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오염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이거 주택형 같은 경우는 그나마 조금 나아요. 그래도 여전히 도심이 있기 때문에 도심 오염물질이나 이제 조류에 의한 분비물에 의해서 이제 오염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일반 태양광은 비교적 양호한 환경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인버터 환경은 앞전에 설명드린 대로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여기는 이제 실내에 인버터가 설치되고 하기 때문에 저기는 실내에 인버터가 되나요? 이제 이렇습니다. 여기는 이제 만약에 한 300W짜리 설치하게 되면은 뭐 310W짜리나 뭐 이런 정도 인버터를 설치하는데 그거는 이제 설치를 바로 모듈 뒷면에 설치하게 되고요. 이런 거 같은 게 만약에 뭐 1MW를 하더라도 그 500kW짜리 2개의 인버터를 설치하거나 1MW짜리 1개를 인버터를 설치해서 그냥 실내에 그냥 인버터를 놓게 됩니다. 그냥 모듈 뒷면에 설치하는 게 아니죠, 이거는. 환경이 좀 상당히 달라집니다. 뭐 설치 경사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뭐 엄령이나 아니면은 안전 문제 때문에 60도에서 90도 정도밖에 할 수가 없고요. 이게 옥상이나 지붕에 설치하니까 이거는 뭐 최적 경사각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가 있죠. 뭐 여기 발전 사업자는 뭐 제가 뭐 말씀 안 드려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설치 방향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아파트 베란다가 어떤 방향에 있느냐에 따라 그냥 고정이 되어버리는 거니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뭐 발전 사업들 할 경우는 최적의 방향각에 이렇게 설치할 수가 있는 거고요. 뭐 그림자 영향 같은 경우도 뭐 아무래도 이게 이제 옆동이나 나무들에 의해 가지고 베란다 거치형은 좋지 않은 환경이 처해 있는 거고요. 뭐 일반 사업자들은 그런 것들은 피할 수 있으니까. 그다음 태풍의 한 위험 같은 경우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좀 심각합니다. 심각한 부분이 있고 유지 보수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는 자기 사업을 하니까 관리를 잘 하죠.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잉여 전력 상계 부분은 이것도 뒤에 말씀드릴게요. 뭐 누진제 영양 부분도 나중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만약 그 태양광 사업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듈의 그 효율을 100으로 본다 그러면 여기는 베란다 거치형은 한 25에서 30 정도, 주택형은 한 70에서 80 정도 이렇게 나온다 보고요. 요거를 이제 발전 단가로 환산해 본다 그러면 여기가 뭐 아마 일반 사업자들이 할 경우는 한 150원에서 180원 킬로와트아워당. 그 다음에 이제 베란다 거치형은 거의 한 550원에서 600원 정도 나오는 거 추산이 됩니다. 경제성이 차이가 많이 나네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나중에 원전하고 비교하게 되면 뭐 심각합니다. 원전이 한 10배 정도 나옵니다. 10배. 자, 이거는 지금 에너지 나눔과 평화라는 단체에서 제공한 자료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설치된 미니 태양광 발전소의 발전 효율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제가 지금 받았는데 그거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네 군데에 설치했는데 요 같은 경우 옥상에 설치된 경우고 이게 세 군데 같은 경우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은 방향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전남의 남남서, 남동동, 남서, 뭐 남동동 여기가 조금 안 좋고 나머지는 방향은 괜찮아요. 그다음에 모듈이 설치된 층수를 보면은 이게 5층이고요, 18층이고 14층이고 4층인데 이 4층에 있는 게 좀 문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 여기 중구에 있는 동호로에 위치하는 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8층인데 상당히 좋습니다. 주변 동에서 가려지는 것도 없고 그림자 지는 경우도 없고 좋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그 구글 지도를 확인해 보니까 전방 10m에 5층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 5층 건물이 이 아파트보다 조금 높아요. 그러니까 조금 영향을 받는 것 같고요.
동측 5m 바로 붙어서 6층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앞쪽, 동쪽 해가지고 좀 영향을 받지 않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좀 최적의 조건으로 좀 돼 있고, 여기 같은 경우는 14층인데 상당히 그 높이는 좋아요. 높이는 좋은데 바로 이동이 전방으로 약 한 6m 나와가지고 또 이게 음영이 많이 져요. 이게 1호 라인에 설치된 경우인데 12시 이후 되면 음영이 지는 걸로 나타납니다. 여기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 설치된 거는 남서로 방향은 좋은데 층수가 낮아요. 그런데 그 앞 전방에 105동이 있는데 이게 한 31층, 34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가지고 한낮에는 음영이 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모니터링 결과를 보시면은 결과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1발전 양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이제 발전 시간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여기 같은 경우는 고등로에 있는 게 이제 1.945시간, 여기 이제 아까 환경이 그나마 좋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3.4시간, 여기는 1.2시간, 여기는 1.6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순 평균하니까 2.4시간 나옵니다. 평균하니까. 아까 앞전에 저기 서울시가 발전 시간이 얼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3.2시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3.2시간인데 여기 실제로 나오면 2.0시간이죠. 엄청나게 적게 나오죠. 이게 이제 방향각, 경사각, 그 다음에 그림자에 의해 가지고 떨어진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는 그 계절 변수를 보정을 안 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모니터링 기간 자체가 지금 겨울이입니다. 12월 5일에서 12월 20일. 이제 여기 이제 발전 시간 그 발전량이 많이 나오고 발전 시간이 길게 나온 이게 중부 동호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하고 겨울 초입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주로 태양광 발전이 잘 되는 시간이 봄, 가을입니다. 그러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여름이 여름 아닌가요? 근데 여름은 근데 실제로 보면은 그 남중구도가 높고 해가지고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또 이게 그 온도가 높다고 해가지고 발전량이 많이 안 나옵니다. 제일 최적의 조건은 약 한 온도는 25도. 그럼 이제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주는 그때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래서 봄, 가을이 가장 그러네요. 발전이 많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제 계절 변수를 좀 보정을 해뒀습니다. 겨울은 그 평균에 비해 가지고 약 한 20에서 25% 정도가 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보정을 좀 해준 겁니다. 각각 이렇게 보정을 해주니까 그래도 지금 보정해 주는데 2.3시간밖에 안 나옵니다. 2.3시간. 그러니까 저희들이 3.2시간을 잡았었는데 그것보다 한참 못 미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이 보정도 조금 부족한 게 있습니다. 아까 저희들이 이제 베란다 거치형은 70도를 한다 그랬죠. 70도를 하게 되면은 사실 겨울철에 높게 나왔죠.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보면은 여기 위에 나와 있는 게 단순 평균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실제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그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경우 계절 변수를 이렇게 보정해서 주면 맞는데 이 같은 경우 경사각이 어차피 70도니까 겨울철에도 높다고 본다 그러면 이게 맞다고 보는 거죠. 보정을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차라리 현실에 가깝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 보면은 2시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원래는 3.2시간이 나와야 되는데 2시간, 24시간 중에서 2시간 발전을 하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뭐 낮 시간밖에 발전이 안 되니까 그다음에 이제 뭐 최고 효율이 올라가는 거는 뭐 한 11시에서 뭐 보통 뭐 한 2시 사이니까 그 외에 뭐 아침 저녁으로는 발전량이 작으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더라도 좀 심각하죠. 이 전력 양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이 시간도 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나요? 이게 좀 그럴 것 같은데. 이 발전 시간이라는 건 사실 한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발전량으로 이 용량 있지 않습니까? 이 용량을 나눠 가지고 계산해 놓은 겁니다. 역산해 놓은 거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지금 제가 발전 시간으로 한산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뭐 3.2시간 나와야 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나오느냐?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려도 설치 경사각이 최적의 경사각이 아니다. 설치 방향도 최적이 아니다. 그다음 주변 환경에 가지고 그림자 영향들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걔가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뭐 설명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조금 제가 좀 지적해야 될 부분이 아까 저희들이 서울시가 태양광 발전 사업에 뭐 전체적으로 1조 7천억 뭐 요
베란다마다도 지금 3천억 가까이 지금 쓰게 예. 되는데 이 모니터링의 결과가 없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예, 예. 이거 그러면 이것은 에너지 나눔과 평화라는 단체는 예, 저희들이 제가 지금 서울시하고 여기하고 제가 이제 미팅을 예. 1월달에 했었습니다. 아 예. 그때 그 이제 그분들이 갖고 온 자료입니다. 음, 그러니까 서울시가 갖고 있는 자료는 없더라고요. 공식적인 자료는 예, 없고 예, 예. 쪽 단체가 어떤 단체인지 좀 궁금해지네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사실 이제 태양광 모듈을 설치한 설치 가구들이 진짜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 뭐냐면 태양광 발전을 한 양은 아마 설치한 가구들이 전력 비절감으로 바로 직결된다. 다시 한번. 그럼 무슨 이야기냐면 예. 발전을 만약에 뭐 10kWh를 했다. 그러면 내가 그만큼 10kW를 가정에서 덜 쓰게 되니까 전력 비절감 효과가 10kW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게 그렇게 생각하죠. 생각하죠. 예.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베란다 거치형 태양광 발전은 콘센트에 바로 연결돼 가지고 실시간 발전한 거를 실시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남는 잉여 전력은 역송대가 송전은 되는데 예. 계량기에서 역회전하지 않아 가지고 카운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기 처리가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기계식 계량기는 역회전해요. 예. 예. 그래서 상기 처리가 자동으로 되는데 지금 대부분 계량기든 디지털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건 상계 처리가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를테면 이제 태양광 발전을 이렇게 설치한 가구에서는 전기를 만들어가 쓸 때는 쓰고 안 쓸 때는 보내주는데 한전에 예. 그 돈을 못 받는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상계 처리가 안 되니까 이제 못 받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태양광 발전하는 건 낮 시간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낮 시간대는 전력 사용을 거의 안 합니다. 대부분 이제 아침 저녁으로 사용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저녁 같은 경우 TV 시청도 하고 뭐 전등도 켜고 하니까 많이 쓰는데 취사도 하니까 이제 밥솥 뭐 취사에 들어간 전력 소모량도 많죠. 근데 낮 시간 동안에 뭐 출근하고 뭐 학교 가고 그러면은 집에 사람 없지 않습니까? 낮에 사람 자체가 별로 없죠. 그렇죠. 집에가. 없다 그러면은 뭐가만 돌아가냐면 뭐 냉장고, 뭐 김치 냉장고, 그다음 전기밥솥에 보온에 쓰는 거 정도. 근데 요즘 뭐 가정에서도 이제 보온을 잘 안 해요, 전기밥솥. 네, 좀 그런 경향이 그렇죠. 있죠. 이게 이제 해가지고 냉장고에 보관하고 네. 이제 데워서 먹는 그게 오히려 낫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태양광 모듈이 발전한 전력이 제가 봐서는 50에서 한 40에서 50 정도는 그냥 사용하지 못하고 뭐 소실된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은 전력 비절감 효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만큼. 그러니까 다시 보내주기는 보내준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보내주기는 하는데 예, 그러니까 계산은 안 된다는 계산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설치 가구 실제 전력 비절감 효과는 아까 제가 연 한 172kW 정도 생각한다고 했죠. 260W의 모듈을 설치하면은. 근데 그 중에는 50%인 86kW 정도만 전력 비절감 효과를 미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월 보면은 7.2kW밖에. 비용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입니까? 이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그 가정용 전력 요금은 누진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뭐 한 2단계 그 전력 요금이 한 187원 정도 되거든요. 예. 킬로와트당. 예. 그럼 170원 정도 곱하면은 뭐 한 1,000원 정도 1,000원 좀 넘겠는데 한 1,500원 정도 되겠네요. 그 정도 되겠네요. 1,500원 정도 될 겁니다. 월 1,500원?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월 1,500원이면 1년이면은 1년이면은 한 18,000원? 18,000원. 그렇죠? 18,000원 정도 되고 18,000원 20년이면 36만 원 정도 되는 돈이네요. 그건 나중에 계산해 드릴게요. 근데 이게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인버터가 달려 있지 않습니까? 네. 인버터가 달려 있으면 이제 태양광이 발전 안 하면 인버터 대기 전력에서 먹는 소모량이 좀 있어요. 제가 뭐 1W 정도 잡았는데 그 인버터를 보니까 0.1W 정도 돼 있더라고요. 100mW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조금 전력을 잡아 먹어요. 나름대로 미하긴 합니다만. 예.